뭐 잘생긴 외모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죄송하고요. 면접 보는 분들한테 다 요만한 키트를 하나씩 주셨어요. 저희가 면접 볼 때 좀 배고프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게 조금 감동이었어요. 소소한 배려. 네. 그거 언제부터 생긴 거죠?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.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민망한데 화장실 가도 되냐고 제가 계속 손 들면서 너무 좀 안 어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안녕하세요. 막내 생활만 4회차 중고 신입 영화 큐레이션 팀 권순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팀에 막내가 있지만 여전히 사무실에선 막내인 8년차 경기보도팀 김효승입니다. 오늘 다른 부서의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즐겁게 하다 가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막내 중의 막내, 부벤과 동갑이고 찐 부벤 중인 입사 3개월 차 26살 글로벌 고객 1팀 정혜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3번 떨어지고 제도전에서 합격한 채널 기획팀 손종모입니다. 오늘 여기 계신 동료분들이 되게 저와 비슷한 마라맛 상태의 동료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회사 들어오기 전에 미생을 봤어요. 근데 미생 보면 되게 딱딱한 분위기에 뭐 캐주얼 복장도 못 입고 무조건 정장 입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저도 첫 3개월 동안은 되게 많이 얼어 있어가지고 양복 입고 다니고 되게 그랬거든요.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 후드티 입고 출근하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. 면접 하루 전이다 이러면 뭐 이미 준비는 다 끝났을 거고 마스크팩 빨리 하고 미모 관리 좀 하면서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들어간 게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. 이 SK 브로드밴드랑 다른 회사의 면접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그 면접자들이 아직 입사한 건 아닌데도 거의 입사한 사람처럼 되게 편하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배려받는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더 이 회사를 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네,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하는 말이 있는데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고양이들이라고 생각을 한대요. 근데 저도 면접을 딱 들어갔을 때 근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귀여운 동물이다 귀여운 아기 고양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긴장도 풀리게 되고 좀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면접관 분들도 되게 좀 저의 인상을 좋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초반에 면접을 막 겪기 전에는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대답이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논점을 흐리게 말했던 것 같아서 처음 면접 봤을 때는 떨어졌을 때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. 왜 저를 떨어뜨리지? 막 이러면서 막 울고 막 이랬었는데 막 복귀를 하고 제가 스스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설득력도 없고 또 뽑히는 확률도 낮아지는구나. 그래서 저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말할 것 같아요. 뭐 잘생긴 외모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죄송하고요. 면접관들이 나에게 궁금한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, 그러니까 신입 관점에서 보는 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측면에서 많이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 회사 최종 면접을 봤는데 그 같은 지원자분들 되게 스펙이 높잖아요. 근데 저희 회사 되게 좋은 게 그 지원자들의 스펙만을 보지 않거든요. 그분들의 경험이 뭔지 이런 것을 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뭐 손종모 매니저님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. 근데 저는 뭐 흔한 인턴이라든지 뭐 공모전 경험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사소했던 경험들을 잘 살려서 면접관분에게 제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뭐 다른 지원자들처럼 그 흔한 인턴이나 공모전 스펙이 없지만 전 이 회사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더니 뭔가 면접관 분들이 흡족해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. 그때 전 느꼈어요. 붙었다. 네, 그래서 실제로 붙어서 이렇게 3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. 난이도를 1점에서 10점 사이로 치자면 전 난이도가 한 6점? 다른 면접들에 비해서 좀 질문은 평이하지 않았나. 점수로 하면 한 저도 6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신입들의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어떤 방송인이 되고 싶은지 많이들 질문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분위기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거의 9.8점 정도인 것 같고요. 면접 같은 경우에 전 7점을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면접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
그래도 최종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해서 7점 정도로 전 주고 싶어요. 회사 여러 군데 갔다 왔으니까 면접이 그렇게 다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특히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오고 싶은 회사여가지고 제 체감상으로 좀 절실함이 거의 10점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지고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면접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뭐 그 어려운 면접을 잘 뚫지 않았나 라는 생각합니다. 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좋았던 게 그 면접 보는 분들한테 다 요만한 키트를 하나씩 주셨어요. 저희가 면접 볼 때 좀 배고프지 않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게 조금 감동이었어요. 소소한 배려. 네. 그거 언제부터 생긴 거죠? 저는 못 받은 것 같은데. 저는 그 인턴이 처음이었어요. 인턴도 처음이었고 사회생활도 처음이었어서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막 이렇게 깍듯이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민망한데 화장실 가도 되냐고 지금 계속 손 들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민망해서 너무 좀 안 어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신입 때 지원했던 자소서를 좀 가져오긴 했거든요. 보통 다 비슷하게 쓰시지 않나요? 약간 머릿말에 제목 쓰잖아요. 소제목을 읽어보자면 좀 창피하긴 한데 도전, 작지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. 여기 또 써있어. 이제 효승 매니저님이 이제 기자시잖아요.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한 문장으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헤드라인, 제목인데요. 기사의 제목을 할 때 제목부터 쓰진 않거든요. 전체적인 내용을 쫙 생각을 하고 이 글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짧은 글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임팩트가 있는 건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했었던 비유나 뭐 속담이나 뭐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세요? 제가 아침잠이 좀 없었어요, 옛날부터. 그리고 TV 드라마 보는 것보다 뉴스 보는 걸 좋아해서 아침잠이 없고 뉴스를 좋아하니까 키워드로 뉴스 할머니를 쓰자. 그래서 들어가면 저는 뉴스 할머니 김효승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비행기라고 어필했던 것 같아요. 더 멀리 나는 비행기는 더 날개도 크고 활주의 시간이 더 길다. 저는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더 날개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다. 지금 브로드밴드에서 더 멀리 날아가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어필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엔도 HR이라는 데에서 인사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 이사입니다.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8년 차에도 이런 경험을 선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잘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? 예, 1분 내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뉴스 할머니 김효승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아침잠이 없어서 뉴스를 보게 됐고요. 또 다른 프로그램보다 뉴스를 좋아해서 앵커의 꿈으로 이 직무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SK 브로드밴드 미디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권순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요. 지금 이 브로드밴드 회사에서 조금 더 모르는 영화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그걸 통해서 매출까지 이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큐레이션 담당자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신화력 최고의 남자, 정모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, 지원자 손종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넘버원 글로벌 융합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은 지원자 정혜원입니다. 해당 회사에서 고객의 핵심 키워드를 발견하고 그걸 기반으로 더 새로운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입사 후 본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지 저는 단순하게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을 잡고 어필할 수 있는 업무를 키우고 그 점으로 커리어를 좀 쌓고 싶습니다. 본인이 우리 SK 브로드밴드에 들어와서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. 기존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위주로, 가격이 더 싼 걸 위주로 홍보를 했다면 저희가 기획한 그 브로셔에는 그 유가 공댕동 마케팅, 통조림으로 할 수 있는 레시피 같은 것들을 그 브로셔에 기입을 해서
실제로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 중심의 그런 분석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K 브로드밴드에서도 제가 원하는 직무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뭐 못한 얘기가 있을까요? 저는 제 자신을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. 멀리 나는 비행기는 날개가 크고 활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이제 날개를 키우고 더 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브로드밴드에서 훨훨 멀리 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발전해서 홀 날아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. 여러분들의 오늘 면접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 듣고 저도 이렇게 굉장히 어떤 채용 담당자로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.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앞으로 개개인들의 또는 그리고 회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또 만나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또 서로의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면접 어떠셨어요? 전 무조건 떨어질 것 같아요. 진짜 면접관님 딱 눈을 마주치니까 저 머릿속이 하얘지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취준생분들 정말 대단하다.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. 어떠셨어요? 저도 불합격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본 면접 중에 제일 못 본 것 같고요. 그래도 가장 파릇파릇한데 제가 너무 꿀팁을 많이 줬는데 저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오는 대로 뱉었던 거라서 또 안 쓰겠다고 했지만 뉴스 할머니 에피소드가 오늘도 나오지 않았나.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너무 머리가 하얘지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막 했던 말도 꼬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떨어진 것 같아요. 저는 이 회사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못한 게 아니고 안 맞는 네, 거예요. 맞지 않은 것 같아요. 지원자들로 돌아가서 제 입장을 바꿔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막내의 위치를 잘 지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. 콘텐츠 진행하면서 제가 취준생 시절을 좀 복귀하다 보니까 다시 오늘 좀 초심을 찾는 것 같아요. 앞으로 회사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. 저는 진짜 막내로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막내로서 좀 예쁨을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부서에 더 저보다 파릇파릇하고 패기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도 연락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